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난히 돋보여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시죠? 편지 인사하는 것 같아. 지난번에 제가 일본 도쿄 다녀와서 제가 먹어보고 맛있었던 집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카페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긴자는 디저트가 꽤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카페가 많아요. 우린 스타벅스 같이 큰 이런 커피숍이 아니라 정말 작은 집 있죠. 작은 집이 많아서 커피에 일본 사람들도 진심이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물론 도쿄뿐만이 아니라 지방을 내려가도 제가 예전에 일본에 거기가 어디였더라? 나가사키인가? 거기 갔을 때도 그냥 동네 가정집 주택가 안에 있는 커피숍을 갔는데 거기도 자리가 한 4-5개밖에 없어요. 정말 조그만 집인데 커피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커피가 꽤 일찍 들어갔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때 커피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빨랐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최초의 그 카페가 생긴 건 1876년이래요. 근데 제가 그 카페는 못 가봤고, 왜냐면 그 카페는 현재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카페가 파울리스타라는 겁니다. 그 긴자에 있어요. 그 파울리스타가 1911년도에 생긴 집. 내부가 옛날 우리나라 명동에서 볼 수 있는 다방 인테리어예요. 근데 제가 좋았던 거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거 보이세요? 할아버지 보이세요? 이게 오전이었거든요. 오셔가지고 딱 커피 한 잔 시키면서 근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뭔가 배우셨을 것 같은 지식인 할아버지 같은 하여튼 멋있었어요. 근데 이 인테리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클래식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레트로적인 느낌인데 그냥 옛날 그 벽시계 다 그대로 달려 있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근데 그 당시에 1911년도에 카페 파울리스타는 모던 걸 모던 보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정말 젊은 멋쟁이들이 많이 드나드는 카페였었고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드나드는 그런 카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비틀즈의 존 레논과 오노요코가 또 자주 여기에 들러서 또 그것으로도 유명한 카페인데 커피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브런치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커피만 마셨어요, 일단. 근데 제가 여기 유명해서 갔는데요. 너무 놀랐던 게 첫날 저희 애는 이제 그냥 기본 아메리카노 시키고 저는 카푸치노를 시켰거든요. 카푸치노 딱 한 입에 이렇게 딱 마시는 순간 와, 제 인생 카푸치노였었어요. 정말로. 이게 카푸치노는 커피가 쓰고 위에 생크림이 올려지는 거라 커피가 약간 거칠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거침이 잘못하면 너무 커피가 쓰거나 이 생크림을 따로 노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마셔가지고 와, 나 인생 카푸치노다. 잊지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한 번 더 방문한 집이 이 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맛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어제 카푸치노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한 번 더 먹고 싶어서 제가 카푸치노 했거든요. 근데 전날 카푸치노는 이렇게 위에 생크림에 하트가 올려져서 나왔는데 둘째 날 갔을 때는 그냥 생크림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품으로. 딱 먹는 순간 전 약간 쓰게 느껴졌어요. 어제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고선 제가 어제 찍었던 사진을 직원한테 보여주면서 나 어제 이거 시켰는데 이게 뭐였니? 이랬더니 카푸치노였대요. 그럼 이것도 카푸치노 맞대요. 왜 다르지? 이랬더니 바리스타가 다르대요. 어제 바리스타가 다르고 오늘 바리스타가 다르대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두 번째 날 가지 말걸. 그런데 아메리카노는 되게 맛있었어요. 그 어제 먹은 카푸치노가 너무 강렬했었어가지고 그럼 라떼를 시켜보자 하고 다시 카페라떼 하나 더 시켰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카페라떼 시키면 다 우유가 섞여서 나오잖아요. 우유를 따로 줘요. 따로 줘서 내가 알아서 우유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이것도 괜찮네. 그래서 이 카페 파울리스타는 100년이 넘는 일본의 거의 최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또 카페 명가로도 알려진 집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갔던 집이 이 집이에요. 이 집은 진짜 꼭 가보세요.
커피 매니아들은 꼭 가봐야 돼. 드립 커피 하는 집이에요. 랑브르 카페. 이게 랑브르 카페 불어로 랑브르가 그 호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호박이란 그림은 없어요. 근데 간판이 호박색 오렌지 컬러예요. 근데 이 집이 그 오래된 집인데 194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시작했냐면 정말 커피에 진심인 집인 게요. 전쟁 끝나고 나서 영화 기자재를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던 그분 이름이 세이쿠치 이치로 상인데 이분이 3대 커피 명인에 들어간대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개인이 좋아하는 커피니까 집에서 커피를 내렸는데 너무 맛있어서 주변에서 커피 가게를 한번 내봐라 그래서 차린 집이 랑브르 카페예요. 그 당시에 이 긴자에서 제일 비싼 커피집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직접 원두를 수입해서 본인이 로스팅하고 본인이 다 그걸 해서 추출해서 내리는데 긴자에서 가장 비싼 커피보다도 더 비싸게 팔았대요. 그리고 긴자의 메인 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골목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피 맛이 너무 좋아서 줄 서요, 이 집은. 저 가서 줄 섰거든요. 줄 설 수밖에 없는 게 가게가 조그매요. 커피 내리시는 분이 딱 이 바에 있으면 바 자리가 한 10개? 8개 정도 있고 나머지 테이블이 뭐 조그만 테이블이 한 4, 5개밖에 없고 정말 조그만 집이에요. 저는 참 신기한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3대 커피 명인에 들어간다는 세이쿠치 이치로 이분의 남다른 커피 그 방식이 뭐냐면 생두를 사가지고 오면 뭐 로스팅해서 금방 하기도 하지만은 10년 이상 에이징을 시키는 원두도 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인 로스팅해서 드립 커피를 내리는데 드립 커피 내렸을 때 포트 주전자 있잖아요. 주전자도 에나멜 코팅되어 있는 그 범랑 주전자로 직접 끓여서 물을 끓여서 하고 바에 앉으면은 커피를 내리는 걸 다 볼 수가 있대요. 근데 드립 커피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드립 커피를 만들다 보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훅 내려가지고 하다 보면 맛을 못 살려요. 근데 제대로 그 시간을 다 해서 하면은 드립 커피에 나오는 커피가 뜨겁지가 않아요. 좀 식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내리는 커피를 다시 한 번 더 온도를 맞춰서 따끈하게 해서 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이쿠치 이치로 상은 이제 창업자고 그분의 아드님이 2대째 하고 있고 그 아드님의 또 아들 3대째 그 가게에 나와서 아빠 옆에서 같이 배우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내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는 커피밖에 팔지 않거든요. 커피 있고 이게 현금만 받아요. 카드 안 돼요. 여기는 옛날에는 담배를 피웠나 봐요. 테이블에 이렇게 있어요. 남자분들 반가워하실. 일본은 이렇게 흡연이 실내됐었던 때가 뭐 얼마 전까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급여는 안 되고 그 다음에 현금만 되고 그리고 이제 커피만 또 마실 수 있는. 저는 뭐 시켰냐면 여기에서 메인이라고 하는 요걸 시켰거든요. 이게 호박의 여왕 랑브르 퀸이라 그래서 유명한 시그니처이기도 한가 봐요. 근데 이게 보면 이름이 블랑의 누아예요. 불어로 블랑의 누아는 백과 흙인데 말 그대로 샴페인 글라스에 아래는 커피의 까만 액체가 있고 위에 크림이 떠 있어요. 되게 신기한 건 마시면 밀크 커피 맛이 나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믹스커피, 달달한 믹스커피 좋아하셨던 분들은 가셔서 블랑의 누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미 나는 커피도 하나 마셨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었어요. 향이 되게 오래 가서 커피 값이 아주 싸지는 않은데 뭐 요즘 또 이렇게 뭐 서울의 카페 가격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아요. 1,000엔 정도에서 그리고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갔던 카페가 켄즈 카페라는 데를 갔어요. 여기는 뭐 블로그에도 많이 나와 있긴 한데 고양이 생크림 올려진 카페로 되게 유명해요. 근데 위에 그 생크림을 고양이 2마리를 올려줘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감성 있는 분들 여기 많이 가신다고. 저희 들어갔을 때 한국 젊은 20대 여성 2명이 들어와서 역시나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재밌는 건 이 고양이 생크림이 마실 때까지 애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내려가요, 이렇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집에 가서는 브런치가 되는 집이에요. 버섯 오일 파스타 하나 시켰는데 와,
이 집은 고양이 커피 맛집이 아니라 이 버섯 오일 파스타 맛집이에요. 사실은 그냥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아침도 먹을 겸. 우리가 토마토 소스 파스타나 크림 파스타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일 파스타는 맛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오일의 신선함도 중요하고 오일 파스타를 잘하는 집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오일 파스타 항상 이렇게 시켜서 먹어보는데 여기 버섯 오일 파스타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이랬어요. 제가 편의점에서 사서 먹은 파스타는 먹자마자 조미료 느낌이 확 올라와서 막 감칠맛이 입안에 확 도니까 맛있다 갔다가 순식간에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집 켄츠 카페의 파스타는 딱 한 숟갈 먹었는데 두 숟갈 먹고 뭐 세 포크째 먹고 맛이 되게 건강한 맛인데 그런데 먹을수록 맛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버섯 향이 은은히 살아있으면서 면을 정말 잘 삶았어요. 그래서 이 집은 버섯오일 파스타 맛집이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집에서 건강하게 잘 만든 그런 가정식 파스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괜찮았습니다. 이거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드라는 집인데 여기는 카페가 아니라 한 잔 술집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도로 이렇게 골목 가는데 그냥 골목에 딱 바로 한 켠에 있어요. 벽에 위스키랑 뭐 꼬냑, 양주병, 와인병이 쫙 있는데 의자가 없어요. 그냥 바 하나만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술 있고 잔술 마시고 가는 집. 여기는 뭐 의자가 없으니까 오래 서 있을 수도 없는. 근데 그 감성이 저는 너무 좋은데 왜냐면 거기에 직원분이신지 그분이 정말 이렇게 보호타이 딱 메고요. 이렇게 옛날 감성으로 딱 조끼 입고 그러고 서빙을 하는데 되게 좋았어요. 약간 레트로 감성이 있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잔 마시고 가자 그래서 저는 뭐랄까 하다가 그 일본 화이트 와인이 있더라고요. 일본 와인을 시켰거든요. 역시나 일본 와인은 그다지. 네, 제 입맛엔 아니더라고요. 근데도 이렇게 맛이 없으면 양을 많이 줘요. 양을 많이 줬어요. 다 못 마셨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제 막 문 연 시점이어가지고 손님이 저희밖에 없었는데 30분쯤 지났나? 일본 직장인 특유의 그 차림새 있잖아요. 양복에다가 서류 가방 들고 있거나 백팩 메고 있는 일본 직장인 한 분이 딱 들어오더니 맥주 한 잔 딱 시키고 맥주도 팔아요. 시키면서 그냥 서서 한 잔 마시고 가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또 일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더 많은 데를 가보지 않아서 제가 본 게 너무 이렇게 좀 근시안적이어서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갔던 집들에 따라 뭐 100년 넘은 집도 있고 또 뭐 100년 가까이 된 집도 있고 굉장히 유명하다고 줄 선 집들도 있는데 그 집들의 어떤 그런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다 뭐 세련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옛날부터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지켜오고 있는 듯한 클래식한 느낌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저는 사실 좀 그게 좀 부러웠어요. 우리나라 명동에도 나가면 또 그런 카페가 있기도 하겠지만 뭐 강남이나 이렇게 뭐 성수동이나 이렇게 좀 핫한 거리 가면 우리는 다 세련되고 모던하고 막 이런 데가 많잖아요. 저는 가끔은 옛날 감성을 좀 느낄 수 있는 오랫동안 그냥 엄마 아빠가 다녔을 법한 그런 카페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일본 도쿄에서 카페 몇 군데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나중에 가시게 되면은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존내눈과 오노요코가 자주 갔다는 파울리스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립 커피, 핸드 드립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람부르 카페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막 커피 한잔 하면서 여행의 또 피로를 덜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본 도쿄 카페 둘러봤어요. 고맙습니다.